안녕하세요.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은 인생 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50대부터 60대 이후의 분들 달콤한 해외여행의 낭만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나이대에 정말 현실적으로 챙겨야 하는 해외여행 준비물 10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 리스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준비물들만 적어봤습니다. 그럼 차 한 잔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꼭 챙길 것 첫 번째는 평소 복용하는 약만 챙기셨나요? 안 됩니다. 이제는 약의 일정표와 약통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항에서 약을 두고 온 걸 깨달았을 때 그 막막함이란 말도 표현 못합니다. 59세 김씨 아주머니는 프랑스 파리에서 멋진 여행 중 혈압약 일정표를 깜빡한 걸 깨달으셨습니다. 약은 챙겼지만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적힌 복용표는 두고 오셨던 거죠. 약 이름은 외우지 못했고 결국 그날 일정이 다 꼬여서 에펠탑도 겨우 봤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약을 날짜별로 나눠 담은 약통과 복용 시간표를 한글과 영문으로 프린트해 두세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해외여행지 의료진에게도 바로 설명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서입니다. 60세 이경호 씨는 일본 온천 여행 중 미끄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진료비부터 약값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을 접질렀는데도 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0원이었어요. 라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보험 가입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영문 증명서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국제 로밍을 신청하세요. 한창 투어 중 길을 잃은 박현자 씨는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아무 연락도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는 수고를 하셨죠. 출국 전 통신사 국제 로밍을 신청하세요. 간단한 데이터만 있어도 카카오톡, 지도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휴대용 접이식 방석 또는 쿠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버스 투어 중 너무 오래 앉아 엉덩이가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투어버스를 탄 정현자 씨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니 엉덩이와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해요. 이후 여행엔 항상 접이식 쿠션을 들고 다니신답니다. 무게도 가볍고 어디서든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쿠션은 중장년 여행자의 필수품입니다. 다섯째,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햇볕은 따사로운 줄만 알았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해외에서 남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여행 중 햇볕이 따뜻하다며 모자도 안 쓰고 다닌 최영숙 어르신. 결국 이마와 볼에 심한 일광 화상을 입고 숙소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화상 사고를 막으려면 미리 챙이 넓은 모자와 SPF 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피부 보호는 건강 보호입니다. 여섯째, 보기 좋아 보이는 구두보다는 편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이니까 한껏 꾸미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멋진 새 구두를 신게 되면 반나절 만에 뒤꿈치가 까지고 결국 슬리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다녀본 편한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쿠션감 있는 깔창을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용 보온병이나 물병도 챙겨야 합니다. 목이 마른데 아무 데서나 사 마시긴 좀 꺼려집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 중 수돗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갈증은 나고 믿을 수 있는 물이 없어 고생할 수 있으니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미리 생수를 담아 다니면 위생 걱정 없이 수분 보충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휴대용 물티슈, 화장지도 잊지 마세요. 동유럽 여행 중 길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김 여사는 안에 화장지가 없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작은 물티슈와 휴지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십니다. 요즘에는 여행의 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 티슈나 손 세정용 티슈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위생과 청결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아홉 번째, 간단한 회화집 또는 번역 앱도 있으면 좋습니다.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일부터 회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면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다고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손짓 발짓으로 겨우 해결해야 합니다. 번역 앱이나 기본적인 회화 표현이 담긴 소책자 하나는 진짜 유용합니다. 두통약 주세요. 이런 기본 문장만 익혀도 도움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여분의 현금과 카드는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박 여사는 카드와 현금을 모두 하나의 지갑에 넣고 다닌 게 문제였습니다. 이후론 주머니, 안주머니, 캐리어 등에 분산해 다니는데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중품이 걱정된다면 호텔 금고에 일부를 보관한 다음 긴급용으로 $100 정도는 따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도 최소 2개 이상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한 10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행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동반자입니다. 위 10가지를 꼭 챙겨가야 하는 이유는 확실히 60대에서 일어나는 사고 비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한국인의 안전사고 중 약 2125%가 60대 이상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층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자주 사고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59세 이씨 아주머니도 유럽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연은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로마는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던 도시였어요.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오래된 돌길과 햇살 사이를 걷는 내내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싶었죠.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지도를 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더군요. 순간 몸이 휘청였는데 바로 그 찰나 제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소매치기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봤던 대로 얼른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피했죠. 다행히 도둑은 제 표정을 보곤 그냥 지나쳤고 휴 나도 아직 눈치 하나는 있지 하고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겁이 나서 걸어가던 길을 바꾸었는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 게 실수였어요. 비가 조금 와서 바닥은 젖어 있었고 길이 온통 울퉁불퉁한 자갈이었죠. 그때였어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픈 것도 아팠지만 너무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왼쪽 손목에 통증이 심했고 발목도 뭔가 이상했죠. 현지인 한 분이 119 같은 구급번호로 전화를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낯선 구급차에 실려 낯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 병원, 구급대원도 간호사도 심지어 의사도 제가 뭘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다 예스 예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제 손에 링거를 꽂으려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불안했습니다. 혈압약도 따로 복용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맞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정확한 진단도 듣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게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결국 현지 한인 가이드에게 연락해서 통역을 부탁했고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라며 부목을 해주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하루 종일 걷던 여행을 접고 근처 카페나 호텔 주변만 천천히 걷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여행 전에 반드시 여행자 보험, 비상 연락망, 그리고 영문약 복용표와 의료정보 카드를 챙깁니다. 혹시라도 말이 안 통할 때를 대비해서요. 여행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만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름답게 남기 위해선 사전 준비와 조심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이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그리고 건강한 기억만 남는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도 남이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 나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니어 여행자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낙상, 즉 넘어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단, 미끄러운 길, 호텔 욕실, 특히 유럽의 돌길과 자갈길 등에서 자주 발생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체 시니어 사고 중 약 3,540%가 낙상 사고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지병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평소 혈압, 당뇨, 협심증 등을 앓고 계시다면 장시간 비행이나 현지 음식, 시차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의료 지원 신고 중 약 17%가 만성질환 악화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미복용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자주 보고됩니다. 나이 들수록 소지품 분실 및 사기 피해도 많이 겪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바가지요금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외교부에 접수된 시니어 대상 소지품 도난 사고는 전체 도난 신고의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로 지갑, 여권, 휴대폰이 도난 대상이며 특히 유럽의 관광지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등에서 집중됩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이나 청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어 중 일행을 놓치고 길을 헤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교부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실종자 중 약 12%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확률을 알았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만 잘하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멋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무리해서 여행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나이에 해외여행 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겁내지 말고 해외여행 가는 걸 계속 도전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아직 보지 못한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걸 해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누군가의 딸이자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이름 앞에 나라는 이름이 남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거리, 낯선 언어 속에서 마주치는 웃음, 처음 맛보는 음식 한 입에 깃든 설렘.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위한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금이 아니면 정말 더는 못 갈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야지. 건강 좀 더 챙기고 가야지. 그런데요,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두 다리로 걷고 하루 세 끼 맛있게 먹고 아침 햇살에 감동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바로 인생 최고의 여행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미루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떠날 시간입니다. 또 여행은 하면 할수록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새 머리엔 흰빛이 스며들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 그 속에서 예전의 젊은 청춘 같던 내 모습을 다시 만납니다. 한참을 걷다가 잠시 쉬어갈 때,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호텔 침대에 누워 다음날 일정을 설레며 기다릴 때,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꿈, 나의 취향,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쉼표이고 나를 다시 껴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떠날 수 있고, 충분히 감동하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번에는 멋진 인생을 위해 함께 떠나봅시다.